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최창희 팀장입니다. 오늘 2023년도 예술지원 공모사업 지원 신청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입니다. 내년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에 관한 공통 안내사항과 지원 신청 방법, 그리고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총괄, 그리고 각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별도 공모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자정하는 질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보장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을 또 반영하고요. 또 임신, 출산, 육아 등 경력 단절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해서 지원 신청의 실적 증빙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2학 2년차인 경우이고요. 현재 대표자의 사례비 지급이 기준이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대표자 사례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술 창작의 현장성 방향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필수 프로그램이었던 교류 공연을 선택 프로그램에 변경해서 보다 더 예술단체가 창작초이나 우수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아티스타 사업의 경우에는 예술인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음악 분야의 작곡 분야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해외 레전시 작가 파견 지원 사업에 자율 파견을 포함했고요. 또 안전산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해당 국가의 확인 서류 제출 시 우대하고자 합니다. 지역대표 공예예술제 지원의 경우에는 올해도 신규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예술인의 행정편의 제공입니다. 신청 주체별 용이한 서류 작성을 위해서 신청 주체별 지원 서식을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나 신규 지원자들을 위해서 신청서 내에 작성 방법을 보다 더 구체하고 제출 서류 등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 신청 시 같은 사업으로 연속 신청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 보고서 작성 시에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를 위해서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제출토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별도 서류 작성에 대한 저희가 안내는 따로 없고요. 문의사항은 안내해드리지만 신청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수정하거나 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리지 않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책임하에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신청서 내에 작성 방법이 잘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예술인 단체의 사업 수행 내실화입니다. 사업평가, 현장평가의 내실을 하기 위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평가 전문 업체를 공모 선정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3년 예술지원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 사업이 정기 공모 10가지 사업이 있고요. 아래쪽에 별도 공모 사업 3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정기 공모 사업 10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각 분야별 지원 신청 가능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과 시각예술, 그리고 공연예술, 다원예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신청 자격에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어느 분야의 개인인지 단체인지 구분하셔서 그 해당되는 칸의 왼쪽에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한 가지 사업에 지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분야의 문학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해당된 부분에 점이 찍혀 있는 부분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각예술은 A, B, C, D는 A는 평면회화, B는 입체 설치, C는 서예 문이나 전각 포함, D는 사진 영상 이렇게 구분되고요. 예술 일반은 연예 대중이 되겠습니다. 이 일정은 일부 또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공모 사업 일정입니다. 저희가 12월 23일 날 금요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오늘과 내일 3회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접수는 12월 28일 내일부터 1월 12일까지 16일간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를 통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지원 심의는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합니다. 결과 발표는 3월 3일 금요일 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신청 공통 안내 사항입니다. 먼저 지원자 확인자입니다. 지원자는 그 신청 자격, 사업 목적, 지원 신청 내용 등과 관련해서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사실에 부합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나 예술인단체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등이 되지 않도록 그럴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내 사업부를 잘못 선택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나 또는 다른 세대, 다른 분야의 실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요. 또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작성 방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그럴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자 확인제는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사업에 신청할 것인지, 어느 장르인지, 어느 세대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별도로 이 과정이 실수 있다고 해서 조정해드리거나 또는 연락해서 수정하도록 따로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신청 결정이 났을 경우에, 결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지원자께서 하셔야 될 의무사항인데요. 표준계약서 사용, 세금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그 다음에 저작권에 관련된 거,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거, 주간 후원, 이런 부분은 지원 결정이 된 이후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 또는 전문 예술 단체여야 합니다. 대전 지역을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에도 해당이 되고요.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사업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대상 사업은 심의 결과가 발표되는 3월 3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 사업별 목적에 적합한 사업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 부적격자는 보시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 번째, 최근 2년간 저희 재단의 청년 중견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개인 신지원 선정자 2년 동안 선정되신 분들은 휴식 연재 때문에 올해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21년, 22년도 개인 선정자로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겠습니다. 아래쪽은 국공립, 그리고 언론사, 종교, 친교,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 이런 단체들은 신청이 안 되겠습니다. 그 지원 신청 공통 안내사항입니다.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입니다.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개인 단체인데요. 쭉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개인과 단체, 또는 제재 조치 중인 개인과 단체, 또는 성과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개인과 단체, 이렇게 해서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22년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진행하시면서 지나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 추진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그걸 시정하지 않은 단체들은 개인과 단체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사업 수행을 포기한 개인과 단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청 공동사 안내사항 이제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쭉 나와 있는 대로 부정부패라든지 범죄, 성폭력,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불공정 행위 금지, 타인 명예 도용에서 지원 신청한 개인 단체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입니다. 쭉 보시는 대로요. 영리를 주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경연대회 공모전 100일장, 기관, 학교, 기업, 친목단체, 동문회, 학원에서 하는 사업,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당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지원 사업, 그리고 대전광역시 또는 타 지역에서 지원받는 사업, 국고 기금 및 시도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중복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청단체가 주체가 아닌 타 단체의 행사에 부대 행사로 시행한 사업, 전문 공연 전시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현직 교사, 교수의 학술지 발표 연구 활동으로 이중 지원 받는 사업, 그리고 각 분야별 지원 규모 상한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업, 지원 규모 안에서만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체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시설 건립,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이런 것들이 쭉 안 되고요. 학위 청구 안 됩니다. 단순 재기부 사업도 안 되고요. 개인 지원 선정 후 단체 발표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심의 결격 사유 보시면은 지원 신청 부적격자 또는 부적격 사업,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결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서류 제출하는 중에 미제출 또는 서류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이럴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 지원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23년도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문화 지원 시스템에서 분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나 나는 중견 예술인인데 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 나는 미술 시각 쪽인데 문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제외 내지는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에 지원 결정 취소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기준으로는 1단체 1사업 지원 원칙입니다. 중복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공모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원 신청 공통 안내사항입니다. 모든 신청자는 저희 재단의 운영관리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셔갖고 거기에 맞게 동의해 주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 및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동일한 한 개 사업으로 여러 분야로 중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다 심의 제외가 되겠습니다. 본명과 활동명이 각각 있으신 분 경우에는 둘 다 병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과 교부 정산, 성과 보고 등은 모든 단계가 엔카스 국가문화 지원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단체 및 개인의 활동 실정은 대전에서 시행한 정규 사업 실정만 인정하고 공동 주관일 경우에는 한 개의 단체만 인정하겠습니다. 정규 사업 범위 보시면 신청자, 신청 단체가 주체가 돼서 발행한 발간, 전시, 공연에 한정하고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한 사업일 경우 공모 신청 주체 단체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서식 내 각종 확인서, 동의서, 서약서 등의 확인 및 동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신청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본에는 1년 이상의 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2년간의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계약 예산 계획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산술 근거,
단가 및 수량에 의거해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 후, 지원사업 선정 후에 주요 사업 내용, 예를 들어서 사업명, 사업 참여자, 사업 주체 등은 변경 불가합니다. 혹시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하향 결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원사업 공통 안내사항인데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심의 제외됩니다. 한 가지 사업에 한 가지 지원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결정 후 사업 수행 시 추진하는 창작, 출연, 기술 지원 계약의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표준 계약서를 꼭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표준 계약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증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용보험도 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부정청탁에 관련된 그 청탁성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심의 대상에 제외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돼서는 저작권 사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결정한 후여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발표 이후에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거나 타인의 기술 활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경우에도 지원 결정 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취득 불가로 인한 주요 사업의 사업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자, 이제 지원 신청 방법 및 결과 발표입니다. 지원 신청이나 결과 발표, 성과 보고는 모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에 제시한 지원 신청서 그리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카스에서 주로 엔카스를 통해서만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서식은 저희 재단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엔카스 내 지정 서식을 내려받기 위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각각 사업별로 지원 신청 방법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증빙자료는 반드시 지정 서식 내 텍스트와 이미지로 함께 첨부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출 서류는 총 용량 100MB 이하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1번에 보시면 국가문화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이 안 되시면 회원가입 하시고 기존에 게이트면 로그인 하시고요. 두 번째, 보조금 주관기관을 대전문화재단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회원인 경우에는 이제 내 정보방에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셔서 최신 정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지원사업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선택할 장르, 분야 또는 사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신청사업 정보 작성, 지원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첨부 파일 확인, 지원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 잘 첨부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7번째, 최종 제출하기. 최종 제출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 신청을 안 하고 6번까지만 하시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7번 최종 제출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이 결과 발표입니다. 역시 엔카스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단체로 할 경우에는 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의 유효성 검증 절차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신 정보로 그 각각의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위별 지원 신청한 연령, 분야, 신청 금액 등 자격 기준을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지원 신청서는 원본 손실 방지를 위해서 동일한 내용의 지정서식 형식으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 날인은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중에는 지원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최종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1월 12일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접수 마감일 1월 12일 날 18시에는 자동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시간에 제출 완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7시 59분 59초까지는 제출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 18시가 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날 12일 날은 많은 분들이 그때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스템 접속 속도가 좀 느리거나 또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하루 전에 미리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작성 완료 후에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누르셔야 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구비 서류나 그리고 성실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 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를 적정하게 작성해야 하고요. 단위 사업별 지원 규모를 벗어난 금액을 신청할 경우에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상한액이 7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원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심의 시 불이익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그 선정된 모든 예술인 단체의 결과물은 저희 재단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재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 시 이메일 및 문자로 접수 내역이 발송되고요. 향후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도 엔카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이 결과 발표입니다. 지원 신청서 서식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엔카스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낙선작 모니터링은 지원 심의에 통과되지 않으신 낙선작 단체에 한해서 낙선작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 내에 낙선작 모니터링 평가 수용 여부 설문조사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내년도에 사업 개시를 만약에 하신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한 달 전에 저희 재단으로 일정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는 24년도 심의 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심의 결과 발표는 심의 결과가 끝나는 3월 3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총평, 그리고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요령 설명의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방법의 결과 발표입니다. 저희 예술지원팀에 각각 사업별 해당하는 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대로 각각 하시면 되고요. 문의 시간은 저희 평일 시간에 9시 반에서 11시 반, 1시 반에서 5시 반, 요 사이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술지원사업 공모사업 각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지원 공모사업 총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공모사업에 해당되는 10개의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는 12월 28일부터 1월 12일까지 진행합니다. 심의는 3월까지 진행하고요. 발표는 3월 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공모사업 나와 있는 대로 10개의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별도 공모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분야 보시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고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도 각각 세부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 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 12월 28일, 1월 12일까지 1월 10일 6시까지인데요.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하루 전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원 심의를 통해서 3월 3일 날 결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인터뷰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심의는 약 15분 정도 내외로 진행되고요. 대표자의 1명까지 입실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개별 일정은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견 원로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그 중에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생애 주기별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3년도 대전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 중견 원로 예술인 그리고 그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예술 일반, 다원. 사업기간은 3월 3일 이후부터 12월까지 해당이 됩니다. 세대별 구분 기준입니다. 청년, 중견, 원로 예술인 되어 있는데요. 만 나이 기준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청년 예술인 같은 경우는 만 39세 이하, 중견은 만 40세에서 만 65세 미만, 원로 예술인은 만 65세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과 단체가 있는데요. 먼저 청년 예술인 개인을 보시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을 졸업한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전문 예술인입니다. 84년 1월 1일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청년 예술인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되고요. 역시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중견 예술인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세 개의 그 세대 중에서 해당되는 세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에서의 그 청년, 중견 원로는 나와 있는 대로 세대, 만 나이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중견 예술인 역시 1년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요. 1959년 1월 1일 이후 1983년 12월 30일 이전 출생한 전문 예술인입니다. 그 중에서 단체인 경우에는 역시 중견 예술인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되고요. 최근 5년간 2년 이상 대전에서 정규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 예술 단체여야 합니다. 원로 예술인 지원도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전문 예술인, 물론 대전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체인 경우도 원로 예술인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고요. 단체 소재지 대전광역시,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정규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 자, 보시면 청년, 중견, 원로는 나이로 구분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해당되는 자료가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그 초본을 제출하는 이유가 세대 구분이기도 하고 주소 확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사업 또는 다른 세대, 타 분야로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최종 제출 후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본인들께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먼저 청년, 중견, 원로 예술인 중에서 문학 부분입니다. 문학 부분은 본인 그 세 번째 본명과 활동명, 필명이 다른 경우에는 같이 병기해 주셔야 되고요.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결정 후에는 국제 표준 도서, ISBN, ISSN 등 등록을 필수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설명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자, 신청 자격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중견, 원로 예술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각각 84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59년 1월 1일 이후부터 83년 12월 31일, 1958년 12월 31일 이전 각각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가장 비율이 높은 세대로 각각 단체도 신청하셔야 됩니다. 실적 기준입니다. 청년 예술인 같은 경우는 최초 지원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최초 지원이기 때문에 활동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어서 실적 제출은 없고요. 대신에 청년 예술인 경우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 한 가지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 창작집 발간 실적이 있는 개인, 등단 추천을 받은 실적이 있는 개인, 최근 5년간 7회 소설장르 2회 이상 기본 실적이 있는 개인. 그리고 현재 개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중견, 원로 예술인도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활동 실적을 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3년 동안의 이 실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최근 5년으로 좀 확대했습니다. 이제 단체인 경우에는 역시 청년 예술인 지원에 최초 해당되는 겁니다. 단체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수혜 경험이 없는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 원로 예술인 경력이 있는데
단체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고 최근 5년간 2년 이상 대전에서 정규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그 단체 요건 중에 보시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사업 참여자의 50% 이상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순이어야 됩니다. 50% 이상이 대전에 있어야 되는데 세종에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가반수를 넘어가면 안 되겠고요. 대전에 50%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중에 해당 세대의 연령예술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가장 많으면 청년으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중견이 가장 많다, 중견으로 신청하시고 원로가 가장 많다, 그럼 원로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표자 기준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원로라서 원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구성원들, 참여한 예술인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해당되는 그 세대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개인 및 단체의 창작비 발간비로 개인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단체는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 사이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인 경우에 500만 원까지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할 때는 1000만 원 신청하고 줄어들 걸 예상해서 1000만 원 신청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인 단체인 경우에는 창간호 발간 시에 우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지원 신청서, 그 서식 내용 필수 확인서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되고요. 대전 거주 증빙 자료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공고일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23일 전에 발급받지 마시고 12월 23일 지금부터 발급받는 초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 소재 대학원 졸업 증명서, 대전 소재 사업자 증빙자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견 원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장 증빙 자료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다 대전에 소재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서식 내 이미지로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근 2년 이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지만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는 미기재 또는 삭제 후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 경력인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중에 선택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단이나 추천된 실적 또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의 개인 창작집 발간 실적, 최근 5년간 7회 소설장르 2회 이상의 기고 실적 이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첨부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등단 실적은 발표지면 4번, 그 목차 4번 그런 것 쭉 준비하시면 되고요. 개인 창작집 발간 실적도 거표지 목차 발행의 표시면 이미지 첨부, 기고 실적도 해당되는 이미지 편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최초 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예술인 지원만 해당이 되는데요. 서식 내 최초 지원 개인활동 소개란에 각각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원고입니다. 23년도에 발간할 경우에는 이만큼의 분량이 필요한데요. 세부 분야를 보겠습니다. 시조는 10편, 평론 2편, 수필 5편, 소설은 아래 중 택일입니다. 단편 2편, 중편 1편, 장편 1편, 희곡 아래 중 택일인데 단막 2편, 장막 1편, 아동문학은 그 위에 세부 분야에 맞는 편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요. 분량은 각각 분량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설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글 파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인 경우는 지원 신청서 똑같이 내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그리고 경력인 경우는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정규 발간 실적, 최초인 경우는 활동 신청 및 작품 활동 소개 자료, 그리고 심의 기준은 전문성 신청 프로그램 예술성 30, 사업계획 충실성 및 타당성 30, 활동 신청 및 사업 수행 역량 20, 독자계 관련 활동 방안 20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 중견 원로예술인 지원 시각 분야입니다. 유의사항은 큰 차이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청 자격 역시 아까 생년월일로 기준해서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실적 기준입니다. 청년예술인 같은 경우도 역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저희 재단의 수료경이 없는 청년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 중견예술인, 원로예술인 다 경력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의 개인전 또는 최근 5년간 7회 이상의 그룹전 실적 있는 개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 실적 기준입니다. 단체인 경우에는 청년예술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경력은 단체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최근 5년간 2년 이상 정규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역시 오른쪽처럼 50% 이상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해당 연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및 분야입니다. 지원 분야는 시각 A, B, C, D 각 장르가 있고요. 지원 규모 개인은 200만 원에서 700만 원, 단체는 2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입니다. 제출 자료는 역시 공통으로 지원 신청서, 대전 거주 증빙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요. 활동 실적 증빙 자료는 포트폴리오 한 개의 파일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으로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의 개인전 실적, 그리고 최근 5년간 7회 이상의 그룹전 실적, 각각 서식 내 이미지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트페어나 아트쇼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지원 같은 경우는 활동 실적 및 작품활동 소개 자료를 서식 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체인 경우에는 역시 지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도 똑같고요.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 자료 내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내 이미지로 첨부하게 되는데요. 단체의 경우에도 아트페어, 아트쇼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경우에도 활동 실적 및 단체 소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심의 기준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견, 원로예술인 공연 분야입니다. 맨 아래쪽에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사전 해결 후에 공연 분야는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역시 신청 자격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기준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경력 부분을 보시면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의 개인 공연 또는 최근 5년간 7회 이상 초대 공연 실적이 있는 개인이 해당이 되고요. 단체의 경우에는 역시 경력 보시면은 단체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최근 5년간 2년 이상 정규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역시 조건들은 50% 이상 대전에 주소를 두고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지원 분야 및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음악, 전통, 국악, 무용, 연극, 예술 일반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은 200만에서 700만원, 단체는 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규모입니다. 제출 자료는 지원 신청서, 그리고 청년과 중견 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활동 실적 증빙 자료입니다. 경력 부분 보시면 최근 5년간 개인 공연 실적, 최근 5년간 7회 이상의 초대 공연 실적을 각각 내시면 되고요. 선택사항은 공연 동영상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3분 이내의 AVI, WMV 파일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장르별 추가 제출 서류, 초연곡 또는 초연자일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요 각각 분야별로 제출 자료를 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의 경우에도 지원 신청서 공통으로 내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리고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정규 공연 실적 자료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공연 동영상 자료 3분 이내, 장르별 추가 제출 자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 기준은 저 나와 있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중견, 원로예술인 다운 분야입니다. 역시 발간물일 경우에는 국제표준도서 기준에 등록 필수로 하시고요. 저작권 관련된 법적 문제는 사전 해결 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자격은 비슷합니다. 실적 기준 역시 비슷한데요. 최근 5년간 1회 이상 해당 활동 실적 또는 최근 5년간 7회 이상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소재지 대전광역시, 최근 5년간 2년 이상 정규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원 규모는
개인은 200만원에서 700만원, 단체는 200만원에서 2천만원 되어 있고요. 다음 분야는 단순 병렬형 장르 결합이나 협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는 역시 공통 지원 신청서, 대전 거주 증빙 자료, 활동 실적 중에 사업계획 포트폴리오, 그리고 경력에 해당되는 5년간 1회 이상 해당 활동 실적, 7회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 한 가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활동 실적 및 작품 활동 소개 자료, 또 선택사항으로 동영상 자료가 있으면 3분 이내의 자료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도 역시 지원 신청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계획 포트폴리오, 경력에 해당되는 실적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입니다. 유의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차세대 예술가들의 창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의 전문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전문 예술인이 됩니다. 각 분야별 자격 요건입니다. 문학 분야, 신춘문예 당선 또는 문예지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최근 2년간 문문, 시, 시조 등 5편, 산문, 소설, 희곡 등 1편 이상 전문 문학지에 발표한 개인, 시각예술은 최근 2년간 1회 이상 개인전, 3회 이상 그룹전, 공연예술, 음악 같은 경우는 2년간 1회 이상 개인 음악회, 3회 이상 초대 공연 실적, 전통국악은 최근 2년간 1회 이상 개인 음악회, 3회 이상 초대 공연 실적, 무용은 최근 2년간 1회 이상의 안무 실적, 연극은 최근 2년간 1회 이상의 연출 실적이 있는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 분야 및 규모입니다. 2023년도 선정자는 1년차로 선정이 돼서요. 역량 강화 및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400만원에서 600만원, 그리고 2년차는 금년도 22년도에 선정돼서 23년도까지 연속 지원되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은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는 공통으로 지원 신청서, 대전 거주 증빙 자료, 그리고 1년차의 활동 실적 증빙 자료, 분야별 발표 자료, 각각 해당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2년차는 전 분야 인터뷰 심의용 PPT 자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전문예술 활동 실적, 성장 가능성, 활동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기여도와 파급 효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기 및 인터뷰 심의는 총 15분 내외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각각 15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원입니다.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원에서 외국어로 된 자료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목적은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서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의 개인 창작 발표 또는 5년간 7회 이상의 초대 활동, 기고, 전시, 공연 등이 있는 전문예술인이어야 됩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아래와 같은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정규사업의 실적인데요. 시각예술의 경우에는 신청 주체가 주체가 아닌 타 전시의 일부를 출품한 것은 전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인 경우에는 신청 주체가 주체가 아닌 공연도 역시 정기 공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역시 시각예술 아트페어 아트쇼 참여도 전시 경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프로젝트성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하고요. 해외 체류에 결격사유 있는 개인 단체도 역시 신청 불가입니다. 지원 분야 및 규모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해당되는 게 지원 규모는 각각 다 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전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문화예술 교류 활동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외 예술가
기관, 단체 등과의 공동 제작 및 창작 발표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예술 교류 사업 참가입니다.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낭독회, 비엔날레, 레전시 등이 해당이 되고요. 해외 레전시 작가 파견 지원 사업이 이번부터 통합이 돼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 대전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예술 교류입니다.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작가 낭독회, 국제 비엔날레,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인 경우에는 참가 인원 중 국외 참가자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국내 거주 해외 국적자는 제외입니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1, 2번 같은 경우는 2개국, 우리나라와 다른 해당되는 국가만 해당이 돼도 됩니다. 우대사항은 현재 그 교육의 초청 문서를 갖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확인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대가 되고요. 또 대전시와 자매 5호 도시를 맺은 그 도시에서 교류 사업을 할 경우에도 우대가 됩니다. 자매 5호 도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 사업입니다. 해외 교민 대상 위문 공연 형태의 사업은 안 되고요. 아마추어 동호회 사업, 동일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현직 교사, 교수, 학술지 발표, 연구활동, 이중 지원 받는 사업 역시 안 됩니다. 제출 자료는 지원 신청서, 그다음에 대전 거주 증빙 자료, 개인과 단체 각각 있고요. 활동 실적은 개인과 단체가, 개인 같은 경우는 1회 이상 개인 활동 자료 또는 5년간 7회 이상의 기고 전시 공연 실적 자료 선택해서 내시면 되고요. 단체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 자료 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해외 교류 실적 같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는 역시 PPT 자료를 반드시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초청 문서, 초청장이나 사업 추진 계약서, 초청 승낙서, 공연장 대관 계약서 등을 함께 내주시면 좋고요. 그럴 경우에 주한대사관에서 발급 문서 제출 시에는 가점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기준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 연구 및 평론 지원입니다. 역시 대전문화예술의 조사, 연구, 기록 보존, 비평 등 지역예술의 학술적 토대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1회 이상 평론집을 냈거나 5년간 7회 이상 평론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개인, 단체인 경우는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 분야 및 규모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대전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자료 구축 및 기록 보존 사업, 조사 연구 사업, 평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성을 담보한 조사 연구 및 평론 활동인 경우에 개인 지원도 연속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업인 경우에는 학위 청구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신앙송의 단순 협회지 발간, 단체 연례 학술 행사 등 평론 활동을 볼 수 없는 사업, 타 행사와 일정 장소 등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저희 문화재단 내 지원 선정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 본인이 발표된 평론글 등을 단순 발간하는 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제출 자료, 지원 신청서, 거주 증빙 자료, 활동 실적 자료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의 경우도 역시 지원 신청서, 증빙 자료,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정규 실적 자료를 해당돼서 이미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심의 기준은 오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역시 공연장 상주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사전 해결 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업 목적은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시 소재하고 있고요. 지역 내 공공공연장과 협약이 완료된 공연예술단체입니다. 공연예술단체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그리고 신청 주체가 주체 또는 주관이 아닌 공연은 인정되지 않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개최 실적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는 자격이 있습니다. 공연장은 공연장으로 등록된 대전시 소재의 공공공연장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 공연장은 제외됩니다.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됩니다. 상주 가능한 시설 요건은 연습실과 사무실이 있는 경우이고요.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주단체에게 공연장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 재해사업, 역시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다고요. 경연대회, 공모전 101장, 기관, 학교, 기업, 친목단체, 정파, 정치적 입장, 타 단체의 행사의 부대 행사로 시행하는 문화예술 사업, 동일 유사한 사업 등은 지원 제외가 됩니다. 지원 규모는 한 개 상주 예술단체당 3,5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입니다. 한 개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의 수는 최대 2개 이내로 장르 안배에서 제한을 하도록 합니다. 수행 프로그램은 창작, 우수 공연 두 가지는 필수 요건으로 반드시 진행할 내용이어야 됩니다. 창작 공연은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한 건 이상, 우수 공연도 우수 작품 레퍼토리 한 건 이상, 그리고 퍼블릭 프로그램은 선택사항으로서 지역 내외 교류 공연 또는 교육 프로그램,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MOU를 체결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MOU에 포함될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항목은 공연 및 퍼블릭 프로그램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금 총액의 70% 이상을 예산 배정을 하셔야 되고요. 상주 사업을 위한 인건비, 필수 경비, 지원 총액의 15% 이내, 그리고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 지원 총액의 15% 이내로 항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항목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추진비는 총액의 70에서 100% 이내에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자 사례비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역할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연출, 작곡, 출연 이런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프로그램 대표자 사례비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상주단체 공연장이 필수 선택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획, 행정 인력 인건비고요. 총액의 15% 이내. 운영비는 공연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총액의 10%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대표자의 역할이 없는데도 주는 급여성 인건비는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사무실, 연습실 사용료 등 무상 제공하는 항목을 이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유의사항은 자산 취득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추진하는 예술인력 지원 사업 등의 인건비와 중복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상주단체의 대표, 사목장 등의 대표로 있는 업체의 거래에도 불과하고요. 공연에 필요한 무대 및 소품 제작, 기자재 임차화 등 우선적으로 전문 업체와 거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지원 신청서, 협약서, 증명 자료,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공연장 등록증, 활동 실적 증명 자료, 발표 자료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심의 기준은 각각 다른데요. 상주단체는 각각 70점이고요. 공연장은 30점이 되겠습니다. 상주단체는 왼쪽 칸을 보시면 공연장 협력 프로그램 운영 계획 25점, 협력 의지 및 노력도 15점, 그 다음에 창작 역량 활동 실적 15점, 조직 역량 15점 해서 70점이 되겠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는 총 30점인데요. 상주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 계획 10점, 협력단체 지원 계획 10점, 시설 및 운영 역량 10점, 그래서 70점, 30점 합쳐서 100점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학 분야의 ISBN, ISSN 등록 필수고요. 저작권 문제는 사전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목적은 장애예술인 단체의 창작 발표 활동 활성화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존 1년 이상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 및 최근 5년간 2년 이상 대전에서 정규활동 실적이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개인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의 개인 창작, 7회 이상의 초대 활동, 단체인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문화예술 사업 실적이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대전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체인 경우는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 및 규모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각각 개인은 300만에서 1000만원, 단체는 500만에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제출 자료, 지원 신청서, 그리고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이 있는 증명자료 필요하고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미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증명 자료, 그리고 실적 자료로 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 창작 발표 자료, 최근 5년간 7회 이상의 초대 활동 실적 자료, 이미지 첨부는 오른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단체인 경우에도 역시 지원 신청서, 단체 구성원이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내셔야 되고요.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 고유부도증, 최근 5년간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심의 기준은 오른쪽에 있는 심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오페라단 공연 활동 지원입니다. 역시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사전 해결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은 대전 지역 순수 민간 오페라단의 작품 제작 지원으로 오페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입니다. 그랜드 오페라 제작과 공연이 가능한 전문 예술 단체, 최근 5년간 전문 공연장 600석 이상에서 1회 이상의 그랜드 오페라를 올린 실적이 있는 민간 오페라단, 대전 소재 전문 공연장에서 오페라 전막 작품 공연이 2회 이상 가능한 민간 오페라단입니다. 출연진 구성으로는 출연진, 주연과 조연 등을 포함해서 100% 전문 예술로 구성해야 되고요. 주요 캐스팅, 주연, 조연, 단역 중에 50% 이상은 대전 지역 출신 성악가여야 합니다. 합창단일 경우에는 전문 예술가로 구성하되 지역대학 음악 성악 전공 재학생은 최대 50% 이내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 캐스팅은 타 오페라단 신청 단체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단체 1작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우대사항은 창작, 초연작, 제작의 경우에는 저희가 1차 대본을 제출할 경우에 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오페라단 간의 공동 제작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페라 공연 실적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전막 중 30% 이상을 축소 또는 각색한 공연은 인정되지 않고요. 음악계 통념상 인정되는 오페라 공연 실적에 되고요.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그랜드 오페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1시간 이상 소요된 작품으로 작곡자가 의도한 무대 미술, 음악 형태,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원곡의 30% 이상을 축소 또는 각색하지 않은 오페라여야 됩니다. 지원 규모는 그랜드 오페라 1억에서 3억 3,40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제출 자료 역시 지원 신청서, 증빙 자료, 발표 자료 각각 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 창작 초연인 경우 또는 공동 제작인 경우 저희가 우대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해당이 될 경우에는 1차 대본 또는 작가 참여 확인서, MOU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입니다. 역시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사전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제를 발굴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력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제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경력 단체여야 되고요. 신청 자격은 2023년 대전에 개최되는 공연 예술제를 운영한 단체로서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대전에서 예술제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신생은
지역의 특성화된 공예예술제 신규 진입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대전에서 개최된 공예예술제를 운영한 단체로서 창단 이후에 1회 이상 직접 주관한 예술제 실적을 보유한 단체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지원 사업과 별도로 1단체 1사업 지원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을 보시면은 내년도에 대전에서 열리는 기초 공연 예술 기반의 공연예술제로서 유형별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유한 예술제입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특성된 기획 의도를 갖춘 대규모 공연 예술제라고 합니다. 지원 제외 사업입니다. 공연 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행사,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 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는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경력은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 신생은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항목은 직접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출 자료 역시 지원 신청서, 각각 증빙 자료, 그리고 발표 자료 등을 각각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력과 신생 단체가 각각 구분되어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상 정기 공모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 공모 사업은 현재 아티언스 대전, 청년 예술인 대관료 지원, 해외 레저시 작가 파견 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고를 통해서 그 지원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아티언스 대전, 청년 예술인 대관료 지원 사업, 해외 레저시 작가 파견 지원 사업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대전에서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다.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21년도 12월 2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단체 지원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필수인가요? 네,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자의 주소는 대전이 아닌데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대표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단체의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대전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소재지가 타 지역이지만 주요활동 대전에 합니다. 역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소재지 대전에서 활동하는 단체여야 됩니다. 2개 이상 예술단체가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복수의 단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한 개 단체로만 지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가 본인 개인과 또는 단체 각각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각각 가능합니다. 홍길동이 개인으로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단체 이름으로도 각각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동일하면 불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을 개인과 단체로 각각 똑같이 내시면 안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원 신청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하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두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한 개 사업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역 대표 공예술제 지원 사업은 제외되지만 나머지 부분 각각 다른 사업에 냈을 경우에 한 가지만 최종적으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역시 아마추어는 신청이 안 됩니다. 전문 예술인 또는 전문 예술인 단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부담 필수인가요? 자부담 필수가 아니고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자부담을 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 서명 직인 필요한가요? 네,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증빙자료 이미지 파일을 지정 서식에 첨부하지 않고 탭에 따로 첨부해도 되나요? 이거 서식 안에 증빙자료를 이미지로 삽입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활동 실적 자료는 많이 제출해서 좋은가요?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그 1577-8751로 공부하시면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주황색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모 결과 이 내용에 있는 지원 청서를 소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경우에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접수 마감일 1월 10일 6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그 이전 시간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6시가 넘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문해재 실리거나 인터넷 발표된 자료 제출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 창작지로 발간된 작품이 아니면 제출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자 시각 분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한 개의 PDF 파일에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주요 내용만 캡션이나 URL을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과 제출하시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원 예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술지원 공모사업 지원 신청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신청서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